이 당이 지금 실성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엉망이죠. 난장판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하면 돼요. 민주당을 향해 쏟아지는 혹평.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당대표 경쟁자에게 이재명 대표는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 다 인정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 공천 걱정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하위 10%, 민주당 의원 163명이니까 의정활동 가장 못한 16명 정도에 꼽힌 겁니다.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하위 10%는 경선 득표에서 30%를 깎기 때문에 사실상 컷오프, 공천 배제나 다름없는데요.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 받은 이유, 박 의원은 혹시 이것 때문 의심합니다.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그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대장동 사태와 지금 우리가 환호하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우리에게 너무 잔인한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줍니다.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때도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계양을 공천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당시 이 대표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악수하며 불편함 내비쳤죠.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했는데 박 의원은 다름의 인정이 아닌 사실상 꼴찌 평가로 돌아왔다고 의심합니다.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을 미션 만한 선거. 이런 입법 성과를 낸 맞아요. 민주당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하위 10%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당이 지금 실성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 윤영찬, 김영주 의원도 하위 10%, 20%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내각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죠. 당대표 측근들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친문계 송갑석 의원도 하위 20% 통보받았다며 억울해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친명, 반명 나누는 건 갈라치기다. 평가는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조차 한마디 거듭니다. 재판 단일이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1%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런데 국민의힘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역시나 공천불만 터져나오는데요. 현역 의원 1호, 2호 컷오프는 공교롭게도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죠. 직능 대표성의 비례가 죄입니까? 여성이 죄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용인병의 특정인 공천을 위한 지난 1년 반간의 흑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또 컷오프 대상인 지역구 의원 평가 하위 10%, 7명 명단 발표도 내간으로 남았고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공천도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반발 예상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부한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잡음 없이 잘 마무리될까요? 저는 고양시 앞 선거구에서 3차례 당선된 우리 당의 유일한 지역구 4선 의원입니다. 느닷없이 자화자찬이냐고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구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심상정 당선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직접 등판한 겁니다. 녹색정의당의 이 같은 방침, 심상정 구하기일까요?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비례연합엔 참여하지 않고 대신 지역구에서 야권연대하겠다는 녹색정의당. 여성가족부 해체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정당에만 투표하려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비판하지만 민주당이 대안은 아니라는 시민들에게 녹색정의당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지역구에서는 야권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대표가 단일화를 통해 당선되었듯이 접전 지역에서의 지역구 연대는 시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미 있게 평가했지만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위한 협의에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부당거래라 비판했습니다.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멋대로 거래하는 것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지역 어디냐인데 가장 먼저 심상정의 경기 고양갑 거론됩니다. 4선의 심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그러다 보니 녹색진보당의 전략이 심상정 5선 국회의원 만들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자 심의원, 내 지역구는 빼도 된다고 말합니다. 지역구 3선 의원에게 어떤 배려가 더해진다면 그것 또한 오랜 기간 준비해 오신 경쟁 후보들에게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선 의원이 되기까지 권력에 의지해 본 적도 또 재력에 의지해 본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고양갑에 김성회, 문명순 예비후보 간 경선을 치러 후보 확정키로 했죠. 이런 자신감의 배경, 그간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데요. 야권 단일화가 이뤄졌던 19대 총선 땐 새누리당 후보를 불과 170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는데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20대 총선 땐 과반이 넘는 득표로 21대 총선에서도 경쟁자들 넉넉하게 물리치고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지난 16년간의 정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 진보 세력 내에서 정의당의 존재감 8년 전, 4년 전과 비교해 줄어든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전략을 꼬집으며 당을 떠난 세력도 있죠. 결국 이번 선거에선 녹색당과의 연합으로 노동과 기후, 환경의 가치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데 동시에 민주당과 지역구 연대하는 투트랙 전략, 국민들의 선택은 어떨까요?